오늘은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허혈성 뇌졸중 정의는 뇌조직은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며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폐색은 혈관 등을 이루는 간이 막히는 경우를 말하고요.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반면 뇌혈류 감소에 의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겼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한 뇌혈류가 다시 공급되어 뇌 조직의 괴사 없이 뇌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를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경색과 일과성 허혈성 발작을 모두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입니다. 원인은 허혈성 뇌졸중은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및 심장탑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또는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 뇌경색, 그리고 기타 드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분류하며 지속시간이 짧아 발생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분류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모야모야병, 호모시스테인혈증 등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에 의해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증상은 경색의 부위, 뇌손상 부위, 측부순환 정도 및 병태 생리학적 분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경련, 혼수, 목의 강직, 발열, 고혈압, 심장의 이상, 기억력의 손상, 정신변화 등이 일반적인 증상이고 현마비와 감각장애는 반신마비, 반신부전마비 유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뇌 좌측 손상 시 우측의 마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비된 부위의 일축성 장애는 신체 반쪽에 대한 감각 손실, 이상 감각, 근육 관절 운동 소실로 균형감 상실과 부적절한 움직임과 관련된 보행장애 유발을 말합니다. 실어증 및 구음장애로는 대표적인 유형은 감각실어증과 운동실어증으로 나눕니다. 구음장애는 언어를 이해하고 문법이나 문장 구성에 장애가 없고 읽고 쓸 수 있지만 발음장애와 느리고 어눌한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을 구음장애라고 합니다. 또한 연화곤란도 있습니다. 시력의 변화로는 동측성 반맹증이 생기고 두정엽과 축두엽의 병변에 의한 시각장애와 걸음과 자세와 같은 운동 수행 문제를 유발합니다. 방광손상으로는 감각마비성 방광은 만성요실금을 유발하고 소변의 수의적 조절 못하고 빈뇨가 발생하고 긴 방뇨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신활동 손상으로는 정서적으로 약해지고 혼란되며 감정 변화가 심해지고 퇴행성 변화로는 우울 및 사회적 위축, 어린이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다시피 우뇌 손상, 우뇌에 뇌졸중이 생기면 좌측마비와 반신마비, 좌측무시, 공간지각혈손, 문제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 급하게 행동을 하고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지고 충동적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판단 손상 및 시간 개념 손상이 우뇌 손상의 증상입니다. 자뇌 손상의 증상으로는 우측마비와 반신마비,
이제 언어는 말손상, 실어증이 생기고 좌우 구별이 손상이 생기고 천천히 행동하고 조심성이 있습니다. 결손에 대한 인식과 우울은 불안하고 언어 수학 관련 이해력도 손상이 되는 것이 장애 손상의 증상입니다. 뇌졸중 발생 부위별 증상으로는 중대뇌동맥, 전대뇌동맥, 후대뇌동맥, 뇌경동맥, 기저동맥이 있습니다. 부위로는 운동, 감각, 시각, 언어, 정신, 기타로 나뉘는데 중대뇌동맥은 반대측 반신부전 편마비이고 감각 부위로는 반대측 감각 변화 있고 시각으로는 동측 성반 이댐증, 병변 쪽의 안구 움직임 장애가 있습니다. 언어로는 실독증, 만서증, 실어증이 있고 정신으로는 기억력 장애가 있고 기타로는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전대뇌동맥은 운동 부위는 반대측 반신부전, 하지가 심해지고 족저 굴곡이 생깁니다. 감각으로는 반대측 반신 감각 부전이 있고 시각으로는 병변 쪽에 눈의 이탈이 있고 언어로는 표현성 실어증이 있고 정신적으로는 혼란이 있고 건망증, 단조로운 정신, 기만성이 감소합니다. 기타로는 실냉증이 있습니다. 다음은 후대뇌동맥 운동 부위에는 반대측에 경한 반신부전이 있고 의도적 진전이 있습니다. 감각으로는 광범위 감각 소실이 있고 시각으로는 동공기능 장애와 협동 운동 상실과 인구진황증이 있습니다. 언어로는 보속증과 실독증이 생기고 정신적으로는 기억력 장애와 한시 증상을 보입니다. 뇌경동맥 운동 부위에는 얼굴 비대칭이 있는 한신부전이 있고 감각으로는 반대측에 감각 변화가 있고 시각으로는 반맹증과 동측냉이 있습니다. 언어로는 연화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는 특별히 없습니다. 기타로는 경동맥 잡음이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저동맥 운동으로는 운동 변화로 쇠약해지고 감각으로는 혀의 무감각이 있고 시각으로는 복시와 동측 성반 이행증이 있고 안구 진탕증이 있습니다. 언어로는 구음 장애와 연하 장애가 생기고 정신적으로는 기억력 장애, 진압력 장애가 있습니다. 기타로는 유명과 청력 상실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진단검사로는 첫 번째로 CT와 MRI가 있고 두 번째로는 뇌혈관 조영술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요추전자로 진단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치료적은 약물요법을 시행하면 혈전용해 제와 가 있고 안정된 이후에는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항혈소판 제제에는 아스피린과 티클로피다임이 있습니다. 두개 내압 하강제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칼슘 통로 차단제에는 혈관 경련 감소와 항경련제는 급성 경련 발생 시에 이용합니다. 이제 수술이 있는데 수술의 종류는 첫 번째로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 있고 두 번째로는 두개강 내외 우회술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동맥류 경부 결찰과 근위부 결찰, 동맥류 부착이 있습니다. 이제 간호중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 안정제 때까지 자주 신경학적 상태를 무조건 사정해야 합니다.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반신마비 또는 반신부전마비를 사정하고 운동실조증, 실어증, 경부강직, 인지결손, 정서적 불안정을 사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식변화나 뇌압 상승, 고체온증, 바이탈 사인을 자주 확인을 해야 되고 동공 반응과 자세, 운동 기능, 감각 상태, 통증 등도 사정을 합니다. 아이오 관찰을 하면서 구토, 실습, 복부팽만, 방광팽만도 함께 관찰합니다.
5번째로는 기침 자극 금지입니다. 그 이유는 뇌압 상승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는 수동적 ROM을 실시합니다. 마비 환자의 기형 예방을 위해 실시해야 되고요. 7번째로는 자세 간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보면 침범된 쪽으로 조심스럽게 돌려 눕히고 편마비가 온 쪽은 베개로 지지를 해주고 손에는 핸드롤을 쥐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편마비 쪽 둔부 무릎까지 호리부를 말아 대어줍니다. 이것은 다리 외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관절 아래에 베개를 대어 굴곡 유지를 합니다. 이것은 강직을 방지해줍니다. 다음은 하수족 예방을 위해 발목이 높은 신발이나 발판을 적용합니다. 세부적으로 연하곤란 대상자 간호를 하는 방법은 식전 식후 구강 간호를 실시하고 환자의 머리와 목을 턱과 함께 약간 앞으로 당겨 내려 음식을 충분히 씹기 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다음은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쉽게 하고 액체성 음식보다 연식이나 반연식으로 준비하고 아이오를 정확히 측정하고 매주 체중도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맹증 환자에 대해 간호는 시각이 완전한 쪽에서 환자에게 접근을 하고 완전한 시야 쪽에 문이 위치하도록 환자 위치를 조정하고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돌려 감소된 시야를 보상하도록 교육하도록 합니다. 실어증 환자 간호는 대상의 이해 수준 및 언어 사용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기술 사용이 있는데 의사소통 증진시키고 향상시키는 단어 카드, 그림 등을 보조기를 사용하고 자연스러운 음조로 천천히 말하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환자가 대답할 수 있는 자극을 주어야 하며 환경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대상자가 반응하도록 기다리고 인내 의사소통 시도 시 주의 깊게 경청하고 주시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상자와 같은 높이로 앉고 눈을 맞춤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손잡기 등 신체 접촉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접촉은 대상자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활이 있는데 언어치료사에게 의뢰를 하면 됩니다. 이상 활성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